안녕하세요. 구테타 코리아 이시장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잔디 장인. 예. 이 잔디가 우리 잘 모르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여기 와서 집을 구매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잔디를 잘 키우고 싶어도 다 독일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잔디 정보를 찾아도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국 잔디, 독일 잔디가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실전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잔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인사 한마디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예준철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전원 생활하고 있고요. 잔디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6년 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배우러 가시죠. 고고! 고고! 최대 차이점은 롤라제는 깔자마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C보다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시게 되면 4주에서 6주 동안은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밟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잔디가 뿌리를 내리고 올라올 때는 잎이 굉장히 가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깎지도 마시고 6주 동안은 최대한 안 밟아주시는 게 나중에 건강한 잔디를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씨를 뿌려서도 롤라젠가처럼 잔디를 키울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장소에다가 스위밍풀을 깔았었거든요. 근데 스위밍풀 깔은 장소는 다 죽었었어요. 다 죽어서 제가 이곳은 지금 절반의 이곳은 다 씨를 뿌려서 새로 난 잔디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롤러 라잔이었고요. 그 저는 라젠도 종류가 있긴 한데 저는 슈포트 라젠이라고 스포츠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씨를 뿌려도 롤라젠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 동안 습기도 많이 먹었을 거고 땅이 숨을 못 쉬었기 때문에 땅 밑에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괜찮지만 이리 와서 보시면 이끼가 보이실 거예요. 이끼가 보이는 곳은 숨을 쉬게끔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신발에 못이 박혀 있어서 밟음으로써 숨구멍을 터주는 것도 있고요. 저는 슈파트 가벨이라고 해서 이걸로 저는 군데군데 구멍을 좀 뚫어주고 있습니다. 한 10cm 정도 파고 이렇게 살짝 흔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잔디밭을 해야 되나요? 많이 하시면 좋은데 이걸로 그렇게 많이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끼가 낀 곳에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구멍을 뚫으셨으면 이제 땅을 좀 중성화시키는 라젠 칼크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럼 라젠 칼크를 뿌려주시면 땅이 중성화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숨쉬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다고 하셨죠? 또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작업인데요. 독일에서 페어티코티어린이라고 해서 약간 솎아주는 거예요. 잔디를 솎아주고 그리고 땅을 살짝 긁음으로 해서 이게 땅이 살짝 긁히거든요. 3mm에서 5mm 정도 살짝 땅을 긁는다는 느낌으로 솎아주시면 밑에 숨어있던 죽은 잔디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땅도 숨을 더 잘 쉬게 됩니다. 그리고 누워져 있던 잔디들도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거는 하는 방법은 가로로 한 번, 밑에 있는 것들 막 나오네요. 예, 그리고 세로로 한 번 하면 누워져서 숨을 못 쉬고 누워져 있던 잔디들도 다시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게 전혀 잔디의 볼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해줌으로써 잔디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지금 저것들이 다 숨어 있었던 거. 그렇죠. 그럼 이 작업을 안 해주면은 결국은 땅이 숨을 제대로 못 쉰다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이끼가 생길 수 있어요. 아하. 그럼 이제 주워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걸 하고 나니까 잔디들이 막 살아나네요. 이렇게 일어나고. 예. 그리고 민들레는 하나씩 뽑아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걸로 크로바나 어떤 다른 잡초들은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게 잔디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잡초들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용함으로써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잠깐 와보시겠어요? 이게 잔디처럼 보이지만 얘는 잔디 사촌이에요. 얘는 잔디가 똑바로 자라지 않아요. 이건 잔디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잔디가 아니에요. 얘도 잡초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도 얘네들도 잘 퍼져나가는 잡초 중에 하나. 크로버인데 그렇죠. 이것도 이걸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봄에 제거해주지 않으면 그 해에 얘네들이 많이 번져요. 그래서 나중엔 공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요거 1년에 한 번 하면 예,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모든 잔디밭에서 예. 가로, 세로. 예. 저는 잔디가 그렇게 정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손으로 하는 거를 한트 페아티쿠티어러를 샀고요. 시중에는 기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데아나 제품인데 이거 사실은 민들레를 제거하는 용으로 나온 건데 저희 집 잔디 밑에는 자갈도 많고 이게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걸로 하고 나면 잔디가 땜빵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저는 일자 드라이버로 민들레를 하나씩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자 드라이버로 민들레 뽑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 땅속에 자세히 보면 잔디 사이에 민들레가 숨어 있잖아요. 최대한 잔디는 해치지 않고 민들레만 이렇게 한 두세 군데 눌러주시면 부리가 살짝 끊겼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 민들레는 페아티쿠티어렌으로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들레는 한 개씩 다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민들레를 잡초를 제거해 주셨으면 아까 하셨던 솎아주는 거 이거 가로 한번 세로 한번 하고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봄에는 라젠 칼크를 한번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라젠 듀어라고 랑사이트 듀어예요. 그러니까 잔디의 비료예요, 비료. 근데 이게 시중에 고가부터 해서 저가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알디에서 저가를 샀어요. 근데 저도 고가 제품을 써보긴 했는데 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랑사이트 듀어는 사실 6개월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길게 지속이 되지 않았고요. 그냥 분기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5유로 밑으로 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랑게보트가 나오면, 세일이 나오면 몇 박스씩 저는 사다 놓고 남으면 그 다음 해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잔디를 위해서는 비료가 필수라는 거. 그러니까 비료를 뿌리게 되면 일단 잔디가 색깔부터가 달라져요. 더 진한 색깔로 변하고 잎이 두꺼워집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은 지금 겨울 지나고 얘네들이 지금 약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딩어가 좀 지나간 제가 손으로 뿌리다 보니까 안 뿌려진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딩어가 잘 뿌려진 곳들은 그렇게 좀 색깔이 좀 진한 모습을 띱니다. 그럼 여기도 저랬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뿌리고 나서 저런 모습이 이렇게 예. 되는데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체감할까요? 1, 2주면은 바로 색깔이 구분이 딱 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러니까 바겐이라고 했잖아요. 슈트로이 바겐. 그걸 뿌리면서 그걸로 이제 담아서 뿌리게 되면 골고루 뿌려지는데 손으로 뿌리게 되면 안 뿌려지게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색깔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이 제품은 자주 쓰는 제품은 아닌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쓰거든요. 어쩔 때 쓰냐면 이런 테두리 있잖아요. 잔디 테두리 잘라주는 가위예요. 저도 저거 있는데
예. 없었어요. 근데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게 저 잔디 깎기가 지나가도 이 테두리는 안 깎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테두리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물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독일에는 수도 계량기가 있잖아요. 근데 수도 계량기가 수도세보다 하수도비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제가 10톤의 물을 썼으면 그 10톤의 물이 하수도로 흘러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는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10톤의 물을 썼어도 10톤의 하수도비를 내야 돼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래서 가든용으로 제가 계량기를 다시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수도로 흘러가지 않고 제 정원 땅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정원에서 쓴 물에 대한 양에 대해서는 하수도 비용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원주택이나 뭐 가든에서 물 쓰실 일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상수도를 하나 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거 어디 그리고 싣고 하면 되나요? 이거는 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뭐 라트하우스나 저는 약간 시골이기 때문에 개마인대 하우스 가서 개마인대에서 저는 멜덴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물을 뿌려볼까요? 완전 셀프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빗물을 받으실 수 있는 빗물통이 있으시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잔디 깎는 요령은 잠시 알려드릴게요. 잔디가 이제 아쿠도 있고 뭐 벤진도 있고, 저는 선을 이용하는 전기 잔디 깎기예요. 잔디 깎을 때 이 잔디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집집마다 땅이 고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굴곡도 있을 수 있어서 잔디를 제일 짧게 깎게 되면 그 굴곡이 있는 부분은 뿌리까지 상처가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짧게 말고 그 다음 단계로 자주 깎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잔디를 깎아주고 있고요. 오늘 진짜 6년 동안 실수도 하시고 직접 경험하신 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의 특이한 상황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면 또 제가 물어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